국제유가 급락으로 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유가 하락 수혜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 투자해야 할 종목은 무엇일까? 그리고 요동치는 시장을 대응하는 주가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다. 시장 진단을 보면서 과연 이 세계 경기 공황이 일어날 것이냐, 그에 대한 가능성 조금 전에 김대중 교수와 함께 짚어봤고요. 그러면 이러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유가는 원유 시장은 어떻게 되는 곳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제가 그렇게 김민수 대표님만큼 이 증권시장에 오래 있진 않았어요. 근데 네. 그 기간 안에서 이렇게까지 유가가 하루 만에 급락하는 거 처음 봤고요. 네. 관련 ETF가 상한가, 하한가를 기록하는 것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만큼 워낙 컸는데 지금 유가 하락 시에 수혜 업종으로는 무엇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도 증권밥을 좀 먹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네. 네, 상당히 지금 나오는 패턴이나 약간 공포감에 이끌리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상당히 극과 극을 달린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네. 일단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그래도 유가가 내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업종이 어디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 무거운 먼저 한국전력의 움직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회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발전을 하려면은 아직까지 화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제부터 움직이고 있던 상황들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쭉쭉 못 뻗어나가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부 정책적인 분위기가 어떤 에너지 정책 관련돼서 탈원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직 한국전력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또 화학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유가를 원유에서 추출해서 화학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어떤 기초 재료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화학 제품의 가격도 어느 정도 어떤 원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싸게 생산했는데 팔 데가 없으면 또 고민이 되겠죠. 네. 그만큼 이제 수요에 대한 감소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어제부터 또 변화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페인트주죠. 갑자기 페인트예요. 네, 네. 솔직히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잠깐 했었는데 워낙 어떤 페인트의 전방 업종이라고 하는 건설 쪽이죠. 네. 이쪽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했었는데 역시나 주가는 가네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 건설 경기 영향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관련된 화학 쪽에 어떤 비용 관련된 쪽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네. 또 하나 가장 또 수혜로 볼 수 있는 게 운송 쪽입니다. 맞습니다. 네, 운송 같은 경우 저희가 잘 아는 항공, 해운부터 육상 운수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유가 하락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수혜주를 수혜주라고 말하지 못하는 분위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위축세, 특히 여행 아니면 운송 이쪽에 대해서 답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종으로 이제 전력, 화학, 페인트, 운송 다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VS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유가 하락으로 수혜가 보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주가를 잡는, 끌어내리는 지금 그런 악재들도 산재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럼 유가 하락에 따른 매수 가능 종목 없다고 봐야 돼요? 최선호주가 있나요? 만약에 어제 저한테 물으셨으면은 페인트주 얘기를 살짝 할 뻔했었는데 네. 지금 관점으로 여러 가지 동향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비용 관련된 문제로 기업들의 실적들을 이끌 수 있는 부분들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수요가 아직까지는 확보가 못 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또 종목들이 경기 민감 성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 경기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 시점만 지나고 나면은 빠르게 변화가 될 거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 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수요 위축에 대해서도 신경 써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는 최선호주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최선호주가 지금은 없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럼 원유 ETF도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이 선물 인버스, 원유 선물 인버스, 원유 선물 레버리지가 어제장에 상한가, 하한가 서로 극명하게 바뀌는 모습이거든요. 네. ETF가 이렇게까지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일단 ETF를 잘 보시게 되면은 단순하게 어떤 국제 유가만 반영해서 움직이는 선물 가격까지도 같이 반영해서 움직이는 ETF가 있고요. 네. 또 그 안에 보게 되면 관련된 원유 생산 기업 쪽에서도 같이 투자가 되는 그래서 비중이 그쪽이 높은
또 ETF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잘 보시게 되면 그쪽에 원유 생산한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이 좀 더 높은 ETF가 낙폭이 좀 더 컸습니다. 그런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만큼 유가도 유가지만 그로 인해서 원유 관련된 기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 힘들 것이다. 라는 분위기도 같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 일단 WTI만 보게 되면 30달러입니다. 그러면 30달러에서 여기서 더 반토막 나서 15달러, 뭐 10달러대로 갈 수 있을 만한 환경이냐에 대한 분위기는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했다라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인버스보다는 그래도 그냥 WTI 기반이 되는 ETF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나오고 있는 전반적인 유가에 대한 위축 요인들, 즉 공급과 수요 모두 다 위축이 되는 현상이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예전 수준까지 쭉쭉 뻗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공급 쪽의 변화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나서 우리 다시 잘해보자. 네. 감산 관련돼서 적어도 100만 배럴 안쪽으로는 해보자 우리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그다음에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유가 흐름에 따라서 네. 종목을 사고 파는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매력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코덱스 WTI 원유 선물에 대해서 네.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이 ETF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근데 지금 이제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분 쪽에서 지금 가장 또 우려감이 큰 게 단순히 유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부채 문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죠.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 같은 경우 원유 생산 기업, 특히 셰일 오일 생산 기업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40달러 이상이 돼야 그동안 투자한 자본과 뽑아내는 어떤 마진이 맞는 상황들이 나오는데 쉽게 말해 본전.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캐내봐야 오히려 더 손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자금 압박과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마 러시아가 이걸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채 문제에 대한 확산도 약간 염두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흐름들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총 들어보니까요. 지금 유가가 급락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반등할 거야, 강하게 오르겠지라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해보세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